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이제 부부들을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이제 연예인하고 결혼을 했다니까 어떤 친구가 저를 딱 보자마자 이성미 이러는 거예요. 어머, 시도 아니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친구의 친하게 왔다. 친구가 나한테 이성미? 그 기분이 제가 확 상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쉽게 텔레비전에서 봤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더니 저기 웃겨봐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부부 모임에서. 예, 제가 그날 그 딱 거기서 이렇게 마음의 문이 딱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늘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나는 남편의 아내로 갔는데 이 사람 날 연예인으로 보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나는 다시는 당신 친구들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 사람만 안 만나야지 왜 당신 친구들을 안 만나? 근데 그 자리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부부끼리 모였는데도 제가 낄 자리 같지 않은 이상한 그 뭐가 묘한 있었겠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네, 그리고 맞아. 그날 딱 한마디 실수를 했어요. 난 당신 당신 친구들 다 이상한 것 같아. 그 뒤로 저희 남편이 저를 자기 친구들 만났는데 안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는 친구 계속 만나니까 남편이 자기는 친구,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 알고 놀고요. 남편은 남편 친구들 알고 따로따로 놀아요. 이게 근데 무지하게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건데. 예, 화나서 제가 뱉어놓고 그래도 긴 세월 상처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그냥 모른 네. 척하고 지나갈 걸. 예,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저는 남편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 꼭 그런 눈치 없는 사람도 있어. 꼭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예. 나는 이제 우리 남편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이 친구들 되게 넓게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희 연상이고 내가 연상이고 또 우리 남편은 미국에서 갑자기 왔고 그리고 또 같은 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친구를 만나면 우리 임우동 씨 선배예요. 내 후배를 만나면 임우동 씨 친구가 그러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되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뭘 택했냐면 내 남편 택했죠. 내 가정을 택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을 볼 때는 전이 시집가서 좀 되게 변했어. 친구들 안 만나고. 만나.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임우동 씨도 이제 여기서 2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아는데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어요. 그랬겠네. 힘들었어요. 남자들은 서열 그게 있어. 우리 마담님 자주 있는 일이에요.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의 친구들 중에서 저 사람을 좀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 있나요? 남편의 친구들 중에. 예. 제일 먼저 소름 드시네. 예. 깐죽거리고 메리치대가리 같이 생긴 아까 저 파티 오셨었어요? 왔지. 그 사람은 모른다. 그 사람은 모른다. 빠지지 고로 먹는 자리는 안 빠져요. 아니 왜 싫으세요? 왜? 생긴 것 때문에 싫으신 건 아닐 테고. 그렇게 이간질을 시켜. 우리 부부한테 형수가 텔레비에 가면 뭐라 그랬어. 형님 괜히 정신 아내들이 이러면서 차려. 얘 전화하고. 아니 형수는 왜 요새 그렇게 살이 쪘어? 두루꼬치 다이어트 좀 하라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 등등. 얘기를 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단순해. 그럼 식빵으로 와서 야 너 살 좀 빼라. 왜 그랬니? 또 어디서 너 내 욕했다며. 어머 이래고. 그래갖고 이혼할 뻔했어 우리 약 올라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안 보잖아. 그래도 와. 선생님은 시선 선생님은 계속 친한 친구로 있으시니까.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없어. 그냥 그 동생들이 그렇게 많아. 동생들이 뭐 해서 왕창 망해놓고도 그 동생 또 밥 사줘. 그리고 또 몰려다녀. 속도 없어. 우리는 왜 그래? 저번에도 남자들이 좀 그 그렇죠. 서울에 자기 집 있는데 내다 보니까 국민학교 앞에 축구 시합을 하는데 동네 사람이 다 모였더래. 그래서 나가갖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 아침을 다 사줬대. 30몇 명을. 그랬더니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남자들은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보다 옛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시대에 이런 아버지 때문에 엄마들이 너무 고생했죠. 막 그냥 막 다쳐 들어오고, 막 보증, 막 여보 다 갖고 와! 막 내줘 이런 거 하고. 예.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집안일하기 싫어하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사남매를 자신의 손으로 키우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친구를 좋아하시니까 근데 아버지는 친구들이 다 빈대예요. 어떻게? 근데 아버지는 출세했는데 친구들은 다 동네 친구니까 다 아버지한테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한의원에도 아버지가 소개한 손님은 다 어떻게 공짜로 약 먹으러 온 사람이고 어머니가 소개한 손님은 다 VIP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사람을 가려 만나고 아버지는 자기 좋다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신성희 선생님하고 참 비슷해요. 그런 천성이 되게 태양인 체질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사람은 안 만나. 예. 맞아요.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저녁 늦게 손님이 오면 투덜대면서 넌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집들이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밥을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해서 집에 와서 커피만 먹고 구경하고 30분 머무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손님을 데리고 온다는 게 와이프가 초대한 손님이면 오케이. 하지만 저는 초대하지 않은 걸 원칙으로 생각해요. 참 이상적이에요. 앞뒤가 똑같다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됐을 때 보면 완전히 얼굴 바꿔버리고 막. 아, 저희는 지금도 만나지 않는 친구가 좀 있는데 저 없이 만나요. 아, 근데 이제- 남편분의 친구가. 예, 결혼 초기에 저희가 너무 가난하게 그땐 다 뭐 50년 전에 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방이 전세방 하나가 부엌 한 칸 이렇게 있는 단칸방이 35만 원이었어요. 역천동에 그 방에 시집을 갔어요. 방을 하나 시어머님이 얻어주셔서 그 어렵게 사는 그 집에 남자 친구들이 남편 친구들이 다 오신 거죠. 결혼했다고. 단칸방에.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또 용서가 돼. 그때는 결혼해야 되고 남편 친구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직접 나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딱 집에 퇴근하고서 오면 술이 이제 곤드레 만드레 돼서 미리 와 있었어요?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지. 저는 그때 이제 전속되니까 늦게 가잖아요. 회사 끝나고 가면 이렇게 그것도 출들이 채서 이렇게 끌고 집에를 이제 다 와요. 한 3명 정도가. 친한 친구가 그 단칸방에 그때부터 2차 이제 술상이 벌어져요. 그때 12시 통금 있잖아요. 안 가요. 신혼집. 이야. 그런데 그것도 꼭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요. 주말에. 그러면 제가 바쁘니까 회사 가야 되니까 옷도 다 토요일 날 세탁을 그것도 그때 뭐 세탁기나 있어요. 물빨래 해야 되는데 그 물빨래 하려고 그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물빨래 하면 좀 양심적으로 알아주고 옷 갈아입을 시간은 줘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왔는데 어떻게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 갈아입을 거를 주섬주섬 해갖고 부엌으로 일부러 눈치 좀 채라고 옷을 좀 꺼내면서 부엌으로 나가잖아요. 전혀 없어요. 2차, 3차까지 해서 밤꼬박 새시고 새벽에 해장술까지 다 드시고 그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한 3번 정도 했을 때 3번까지 참고 제가 울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옷 갈아입으면서 옷을 주섬주섬해서 부엌에서 그 추운 부엌에서 내가 그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구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단편을 쳤어요. 당신 친구 왜 이래? 내가 다른 건 다 봐주고 당신이 돈 없고 가난한 외간방에 살고 내가 힘들게 직장에서 오고 다 용서되고 친구하고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인 건 좀 지켜주시고 주말에 하루 일하고 빨래해야 되는데 그때 집에 와서 지내치고 주무시고 가시면 저는 언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냐고. 너무한다, 진짜. 앞으로 이런 거 다시 한 번만 있으면 용서받다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얘 팬네가 있다고밖에 안 되냐고. 친구를 마누라를 자르더야 친구가 오래 간다. 그런 시대였어. 그 시대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친구하고 의 나면 이거는 완전히 집안 망해 먹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친구하고 의가 나면.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할 수 없다. 그래도 난 이렇게는 못 참고 살겠으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 그랬더니 한 달간을 눈치를 보더니 결국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이 왔는데 또 왔어요. 그 와중에도. 와서 밥을 저녁을 먹고는 다행히
조금 전에 가더라고요. 어이구야, 그런데 고마워라. 이제 그때 그 싸우고 우리가 말을 안 하잖아요. 싸우고 마누라가 뭐 쌩해서 싸우고 밥도 뭐 이렇게 틱 갖다 놓고 이러니까 남편이 눈치를 채고 너 장가 잘못 갔다. 저는 완전히 못된 마누라였었어요. 어떻게 너 그렇게 지금 이해가 못하죠? 대박이다. 아, 그랬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독한 마누라를 얻었니? 이렇게 돼서 제가 그 친구들 동창들 사이에서 완전히 아주 제일 못된 여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목소리까지 따닥따닥거리지. 아니 그때는 목소리도 못했어 남자 친구들이니까. 말도 못했고. 그 시절에 어디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때 시대에는. 근데 못 높여 목소리를 어디? 근데 요즘 보니까 젊은 아내들의 친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번에 제 이혼한 후배를 보고 안 거예요. 걔가 이제 아내가 이쁘고 전업주부예요. 근데 아침 식사를 이쁘고 전업주부인데 아침 식사를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차려준 적이 없대요. 그냥 자기는 전에 얘기했던 그 아침 식사 한 번도 안 차려주던 그 후배가 네, 이혼했어요. 그 후배인데 그래서 이혼한 이유가 걔가 생활비를 1,000만 원 이상 갖다 주는데 근데 이혼했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요? 자기가 자기 어울리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다고. 그런 친구예요, 그 아내가.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 내가 너 정말 이혼 잘했다. 근데 이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그래서 형님, 축하해줬구나. 결혼 안 한 친구들은요, 이혼 법정 대기실 한번 가봐야 돼요. 왜요? 노 부부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이게 반신불수야. 근데 아내가 그 할머니가 이혼하러 온 거야. 따라와야 빨리 이혼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가더래.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척골이 될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었고 이 전업주부는 이제 이혼하고 후회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싸움을 하면 네? 남편이 유연하게 장모가 딸 보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항상 모든 이혼의 배우는 장모가 움직여요. 너무 가난하고 애는 부부싸움을 하면 장모가 집에 와서 혼을 내는 거야. 자네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걸 가만히 있었냐? 엎어버리지. 이거 내가 전에 그랬더니. 얘기했었잖아. 이런 분이 있다고. 네. 근데 그래서 걔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보수적인 집안에 착하게 큰 애인데 너무나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 30대, 40대 부부를 보면요. 아내의 친구가 문제인 거예요. 1,000만 원 갖다 주는 남자가 걔 정말 힘들게 컸거든요. 그게 돈이냐고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세상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그렇죠.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니라 너무 느끼게 막 만들게 예, 예. 바람을 넣는 부부가 그래서 있다는 요즘은 게 있다. 아내 친구도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 나는 아내 친구가 문제가 아니고 동치미가 문제였어. 진짜. 저는 동치미 때문에 인기도 많이 얻었지만 좋은 형님이나 친구들을 많이 놓쳤어요. 예를 들어 무슨 일 내 때문에? 동치미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이혼녀 이쁜 이혼녀 레슨 해준다. 난 내 주위에 여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형수들이 형수들이 나를 못 만나게 하는 거야. 홍씨 만나면 안 돼? 이러니까 이게 동치미가 나한테 문제인 거예요. 그만둬야겠네. 그래서 나는 형들을 더 만들려고. 통제를 계속하고. 동치미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지금 없어. 최영림 씨가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뭐 남편 친구가 문제냐 아내 친구가 문제냐의 본질인 것 같은데 동치미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내는 최영림 씨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앞뒤가 맞는데? 얘기를 하는 게 남편 친구가 문제냐 아내 친구가 문제냐 하는데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옛말에도 있잖아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 아는 거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친구가 대충 보여요. 결국에는 내 남편의 친구 중에 정말 이상한 놈이 있는데 왜 남편은 이놈을 계속 만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이상한 놈의 싫어하는 부분이 남편 속에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보면 남편의 친구들이 문제냐 아내의 친구들이 문제냐 이거를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친구들 중에서 아내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고 소개시켜줘도 괜찮은 친구가 있고 아내도 제가 봤을 땐 남편한테 소개시켜줘도 될 만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나 내 친구인데 남편하고 같이 저녁 먹자는데 갈래?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가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소개해주고 싶어. 소개해주고 싶은 거야. 아내는 자신이 있는 거야. 자기가 아니 그러면 이혁재 씨가 아내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누구예요? 3,876명 가운데 약 2,948명이 있습니다. 아니 혁재 씨 얘기 들으니까 제가 아내 모임을 가고 묘한 공통점이 있어 다시는 그 모임을 안 가는 모임이 있어요. 동네 이제 학부형 모임인데 하나같이 남편들이 다 자상한 거야.
사랑하시는 남편들이 아내밖에 몰라. 근데 아내 얼굴도 보니 그게 이쁘지도 않은데 아내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해. 근데 이런 변태 같은 모임이 있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모임은 다시는 안 나갑니다. 어우, 정말 힘드셨겠어요. 모임에서만 자상했던 거예요? 아니면 늘 진심이더라고. 진심이더라고. 아내를 너무 보고 좋지. 저는 그건 좀 분간하잖아요. 제가 사상학으로 인간학을 연구한 지가 제가 29년인데 저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굴인지 내숭인지를 딱 보는데 다 진심이야. 그래서 더 무서웠어. 근데 그 비결이 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 여자밖에 모르는 거죠, 뭐. 아니에요. 한 20년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진심처럼 느껴지거든요. 메소드였네.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러면 좀 덜 무섭네요. 제가 잘못 본 거면.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